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여야가 하루 종일 정면 충돌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실에서 오신환 의원 교체 신청을 결재했고 국회에선 최이배 의원 감금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가수 승리의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가 있었다는 증거를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씨는 파티에 동원한 여성들의 성매매 대금 수천만 원을 보냈다고 시인했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에이드리언 홍이 사건 직후 미국에서 FBI와 2차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그냥 돌려보냈던 FBI가 갑자기 에이드리언 홍 체포에 나선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첫 번째 북러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모두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1사분기에 우리 경제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1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2008년 이때는 미국의 경제 실패의 탓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문제 때문에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00년대 초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16년 만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법률을 정비하고 또 예산 낭비를 감시해야 할 국회는 오늘로 이틀째 난장판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흔들리는 경제와 중심을 잃은 국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402조 6,780억 원. 전분기 대비 0.3%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난해 이후에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연말부터는 수출도 둔화되는 등으로 해서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수출은 2.6% 줄었습니다. 특히 미래 생산 능력을 좌우하는 설비 투자는 10.8% 급락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경기 하강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더 닫고 있습니다. 실제 민간 소비 성장률은 0.1%에 그쳤습니다.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소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축된 분위기가 두 번, 세 번 고민을 하고 꼭 필요한 것만 고민을 해서 구매를 하게 돼요.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내려앉아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 2.6% 달성도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성장률 쇼크에 코스피는 3주 만에 2,200선 아래로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2년 3개월 만에 달러당 1,160원 선을 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쇼크에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사업이 지연됐다는 것이었고 또 문제의 해결책은 정부의 재정 투입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군요. 이어서 김남준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된 직후 대책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금년 연초에는 사업 공모 등의 절차 진행으로 인해서 집행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경을 통해서 투자 그리고 수출 활성화 등 선제적인 경기 대응 과제.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보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 경제정책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합니다.
노동비용의 인상이 국내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출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부담이 증가되어 있다고. 특히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제조업의 혁신, 노동시장의 혁신, 규제 혁신 이런 걸 하지 않고는 문제가 나아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민간 투자 대책을 묻자 홍 부총리는 오히려 기업의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민간이 스스로 좀 투자와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지난 한 해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씀씀이를 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절대 줄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이 교육비죠. 이 교육비도 10% 가까이 줄였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줄었고 2018년도 그 가구 소득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한 가구의 한 달 평균 지출 금액은 243만 원으로 씀씀이가 1년 전보다 2.2% 줄어든 겁니다. 교육과 교통, 의료 비용 등이 감소했는데 특히 교육비가 가장 많이 줄어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극심한 저출산을 교육비 감소의 원인으로 꼽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 비중 자체가 이게 줄고 있으니까 학부모들은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4가지였는데 2가지를 줄였어요.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거는 이제 학원을 끊게 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출이 감소했지만 고소득 가구 중심으로 여행, 취미 활동 등에 대한 지출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네, 여야 사당은 당초 오늘까지 선거제도 그리고 공수처 설치를 이른바 패스트트랙 위에 올려놓는 것을 확정짓기로 했었습니다. 조금 전 오후 6시 회의 2개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회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현재까지도 대치 상황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여당과 야당의 대치 상황을 취재했던 기자에 따르면 한마디로 압사당할 뻔했다, 이런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과 여야 사당의 대치가 상당히 강대강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그 의원과도 그렇습니다. 이 의원과에는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조금 전 제출한 것을 두고 현재 한국당이 규탄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조금 전 오후 6시쯤이죠. 선거제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 계획이었는데요. 공수처 법안이 마련이 늦어져서 회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 공수처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의원과를 찾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당 의원들이 맡고 나섰고요. 민주당이 앞서 팩스로 법안을 제출했지만 한국당이 무효라고 맞서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법안을 찾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에 이어 공수처 법안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한 권은희 의원까지 사개특위에서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날치기 법안이라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고 비판했고, 한국당 의원들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에 여와 야가 강대강 대치 상황을 이루고 의안과에서도 한동안 무질서가 번졌지만 경호권이 발동돼서 지금은 조금 잔잔해진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든 결론이 나긴 날 것 같은데 일단 패스트트랙 지정은 언제쯤 결론이 날 걸로 보십니까? 네, 한국당 의원들이 30명씩 3개조를 나눠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그런 법안 처리 그리고 여야 사당의 법안 처리를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언제쯤 이뤄질 것이다라고 장담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30명씩 3개 조로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2개 조는 법안 심의가 벌어지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실을 점거 중이라서요. 현재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기타 의원들이 입장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사당은 반드시 오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하고 있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패스트트랙 지정은 오늘 밤 늦게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입의 의원 보셨고요. 저 문희상 의장까지 봤습니다. 이번엔 이미자 의원 차례인데요. 자, 이미자 의원은 자신을 관련된 그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어저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동료 의원이 이미자 의원을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이미자 의원에게 상처가 됐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미자 의원의 볼을 감싼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이틀째 맹공을 펼쳤습니다. 성추행 국회의장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병원행을 자처하다니 국회의장 대변인은 자해공갈이라면서 피해 의원을 가해자로 몰아서 2차 피해를 입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을 감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심지어 언론인들까지 지켜보는 상황에서 성적인 매개가 있을 턱이 없죠. 한국당이 일부러 여성 의원들을 앞세웠다는 것이 문 의장 측과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공방 속에서 한국당이 임 의원을 두둔하며 나온 발언은 구설에 올랐습니다. 키 작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 트라우마랄까 좀 열등감이 있다고. 못난 이미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두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느꼈을 그 수치감과 성적인 모멸감이 어떠했을지. 민주당은 역공을 펼쳤습니다. 용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여성성에 대한 몰이해와 성차별적 언행, 자유한국당 60대 국회의원의 민낯입니다. 성추행 공방 속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임 의원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6시간 동안 감금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조금 연 문틈으로 기자들과 소통하기까지 했죠.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무릎을 꿇기까지 했습니다. 손영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여 명이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최 의원 국회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소파로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최 의원이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급기야 최 의원은 무릎까지 꿇습니다. 최 의원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대원까지 출동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내보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정을 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 안에 한국당 의원님들 11분과 저희 보좌관 5명이 같이 있습니다. 실랑이는 1시간가량 더 지속됐고 국회 방옥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6시간 만에 사무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의원회관에 나온 최 의원은 곧장 국회 본청으로 이동해 사개특위 개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오신환 의원은 물론이고요. 자유한국당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보임 과정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노은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헌재가 결정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신환 의원은 임시회기 중 사보임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국회법 48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질병 등의 사유로 의원 본인이 원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지금이 부득이한 상황이며 사보임 신청은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국회법 4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국회의장 스스로 지금 저지른 겁니다.
정당 대표로부터 소속 의원 사부임이 요청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 의원의 가처분 신청으로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심의에 들어가겠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약속 파기 여부도 논란입니다. 지난 23일 패스트트랙 당론 표결에 앞서 사보임은 없다고 약속했다는 게 바른정당계 의원들 주장입니다. 사보임을 안 한다는 조건을 함께 같이 표결을 하세요 했을 때 그 건은 약속해 드립니다. 라고 분명히 답을 해서 표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발언한 적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녹취록을 공개할 용의도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 사퇴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승리는 그동안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승리가 연 파티에 참석한 여성들이 성매매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최측근 유인석 대표도 성매매 대가로 수천만 원을 알선책에게 보낸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2015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와 2017년 12월 필리핀 팔로안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 파티 당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경찰은 일본인 사업가 접대 목적으로 열린 2015년 파티와 관련해 여성 17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성 대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승리의 측근이자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불렀고 알선책에게 수천만 원을 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팔라완 생일 파티에 참석한 유흥업소 여직원 등 12명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성들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매매는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은 승리가 여성들을 동원한 40대 여성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여성은 성매매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승리와 유 전 대표를 4번씩 소환 조사한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의 결정타는 2015년 12월 크리스마스 파티입니다. 승리는 과연 이날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권솔 기자가 그날의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일본인 투자자 A 회장 일행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기 한 달 전. 승리는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회장님 오시니까 각별히 잘해드리자며 받은 거에 100배로 돌려드리자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25일, 승리 측은 식사 장소로 서울 강남의 유명 고깃집을 예약했습니다. 2015년 12월 25일인가? 근데 예약명은 빅뱅이었고 20명에서 25명 식사를 했었고. 승리는 식사를 마친 뒤 일본인 회장 일행과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파티했었죠. 1차 식사 자리와 2차 술자리를 마친 일본인 투자자 일행은 숙소인 서울 남산의 5성급 특급 호텔로 이동했고 경찰은 이 호텔에 성매매 여성이 드나들며 성접대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행의 호텔비 3천만 원은 승리가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승리 개인의 사업 목적의 접대에 소속사의 법인카드로 거액을 결제한 겁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승리가 사용한 카드는 업무와 무관하고 발생한 모든 개인 비용은 승리가 부담하고 결제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박유천 씨의 채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박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몸에 마약이 들어갔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믿을 수 있는 말일까요? 유주은 기자입니다. 채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에도 박유천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박 씨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필로폰이 어떻게 몸에 들어갔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도 모르게 누군가 마약을 강제 투약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약 구매 정황을 뒷받침하는 영상과 SNS 대화 내용까지 드러난 만큼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마약 수사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거의 100% 가까이 증명력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걸 배척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후 2시 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박유천 씨 등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인들이 머리를 깎거나 염색을 하고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변종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된 현대가 3세 정모 씨도 염색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자마자 변종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된 현대가 3세 정모 씨. 마약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늦게 입국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 씨는 마약 구입 당시 이용한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이 설치돼 있던 휴대전화를 해외에서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염색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입과 투약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염색을 하면 머리카락 성분이 변형돼 투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지만 구속 결정이나 형량 결정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추가 투약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호 씨. 그녀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윤 씨가 과거에는 장자연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윤지호 씨는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한국에 있었고 심리치료사로 속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말씀 못 드렸는데 엄마가 한국에 오셨어요. 사실은 심리치료사라고 한 게 저희 엄마예요. 윤 씨는 어제 출국하면서 투병 중인 어머니를 간호하려고 캐나다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 증인이잖아요. 제가 뭐 가해자 범죄자예요?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저 엄마 아프시다고 했고. 윤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수민 작가는 윤 씨가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에 윤 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노크 소리의 경호원이 누구십니까라고 묻자 아주 작게 엄마야라고 대답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기사 한 줄이라도 됐나요? 축하하러 와주셨으면 누구십니까? 김 작가는 윤 씨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에게 장자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 관계자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에서 장자연 씨 추행한 건 등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자 윤 씨가 정확한 날짜나 장소, 상황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는 겁니다. 김 작가는 이 대화 내용을 지난 19일 조사단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21명의 무고한 이웃을 숨지고 다치게 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이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밖을 나서는 안인득.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잠시 반성하는 듯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거는 처벌받고 싶습니다. 처벌받고 싶고 곧 자신 역시 피해자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뿌리를 갖다가 10년 동안 계속 뿌리기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걸 아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본인이 조현병 앓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자신이 병이 있는 건 아십니까? 질문한 기자를 노려보고 마이크를 밀치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안인득은 앞으로 검찰 수사와 함께 정신 감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안인득이 흉기와 휘발유를 미리 구입한 점을 미뤄 사전에 준비된 계획 범죄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안인득이 2016년 7월
마지막 치료 뒤 주치의가 바뀌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약을 먹으면 몸이 많이 힘들었다. 직업활동에 방해가 될 정도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약을 안 먹었다라고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채널A가 앞서 보도한 112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됐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한솔 구출작전에서 안내자 역할을 맡았던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저희 황규락 특파원이 그의 어머니를 직접 만났습니다. 어머니조차 아들이 반독단체인 자유조선에서 활동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작은 마을.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연루된 크리스토퍼 안이 가족과 함께 살던 곳입니다. 가족들은 그가 한 일을 까맣게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네요. 기절을 하겠어요. 따뜻하고 착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안 씨는 38살이 된 지금까지 주로 미국인들과 어울렸다고도 했습니다. 김한솔 구출의 가담한 사실도 처음 알았다며 자유조선에 대해 원망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 사회에서만 미국 사람하고만 지냈었는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그 호를 알게 됐는지 저는 그냥 그것만 원망스러워요. 미국 해병대에서 6년을 보낸 안 씨의 SNS에는 함께 근무했던 군 동료들과 주고받은 글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영상이 등장합니다. And I and every man, woman and child will never question the patriotism of our country's citizens ever again. 미국 현지 언론들은 크리스토퍼 안이 이대로 스페인에 송환될 경우 최소 10년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미국 보라는 듯이 비핵화와 경제협력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 회담 결과는 나왔죠? 네, 두 정상의 만남은 조금 전인 6시 20분에 끝났습니다. 두 정상은 오후 1시부터 5시간 반가량을 함께 보내며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방안과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입장이 같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러시아를 포함해 육자 회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스관과 전력망 사업은 물론 대륙을 잇는 철도 연결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를 하고 싶지만 체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미국과 국익에 부합하는 대화를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 보장을 위한 문제들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적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네, 정상회담이 끝났으니까 푸틴 대통령 오늘 중국으로 떠나지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남아서 현지 시찰을 한다고요? 네, 김 위원장은 내일 오전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시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있는 북한 유학생들과 근로자들도 벌써 들뜬 모습입니다. 국동연방대학교에도 북한 유학생 30여 명이 있는데 이들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내일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연해주 해안관 등을 찾을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밤 떠나거나 하루 더 묵은 뒤 모레인 27일 오전 북한으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동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은의 흡연 장면이 몇 달 전 베트남에 이어서 이번 러시아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일본 TV의 카메라에 잡힌 건데요. 방송이 나가자 북한의 경계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은 숙소인 극동연방대학 호텔 테라스에서 목격됐습니다. 혼자 담배를 피우는 김 위원장 곁에는 리용호 외무상을 비롯해 오수용 당 부위원장, 리영길 군 참모장이 그의 말을 경청하며 서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뭔가를 지시하는 김 위원장을 조선중앙TV 카메라가 찍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애연가로 알려진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하노이로 가던 중에도 중국 난닝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재떨이를 든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기차역에 진입하는 김 위원장 전용 열차를 쫓아가며 부지런히 닦는 수행원 모습도 외신들은 주목했습니다. Nobody does train arrivals like Kim Jong-un. 열차가 움직이는데도 문과 창문을 닫고 레드카펫을 준비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방문을 빛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문책을 받고 통일전선 부장에서 물러났죠. 북한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교체했으니까 이제는 미국을 향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협상 대표에서 교체한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으로 불리며 정상외교 때마다 자리를 지켰던 김영철 부위원장.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로 문책을 당하며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전 김영철이 북미 외교와 남북관계 총책이란 분에 넘치는 자리에 있다며 삐걱거리는 순간 모든 책임은 김영철이 질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김영철은 당 부위원장과 국무위원 직책을 유지했지만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 부장에서 교체됐습니다. 또 대미 협상은 미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에게 자리를 완전히 내줬습니다. 앞서 북한은 협상 파트너인 폼페이오 장관 교체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일축한 바 있습니다. Nothing's changed. We'll continue to work to negotiate. Still in charge of the team. 하지만 북한이 김영철을 먼저 교체한 만큼 미국에도 책임자 교체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영철이 빠지면서 대남 정책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북격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미연합 공군훈련에 대해 군사합의 위반이자 노골적인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조평통이 담화로 남측 비난에 나선 건 1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이 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재판이 매우 길어졌는데 지금은 끝났습니까? 네, 재판은 조금 전인 7시 20분쯤 끝났습니다. 무려 5시간 넘게 진행된 건데요. 선거 전 마지막 재판인 만큼 이재명 지사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히 성남시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부분이 재판의 핵심이었는데요.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나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당연한 조치였다고 맞섰습니다. 강제 진단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검찰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는데요.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생후 한 달 된 신생아에게 폐기 대상 수액을 주사한 사건,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보건당국이 문제의 한양대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추가 폭로를 했는데요. 폐기 대상 수액을 바꿔달라 하자 수액 봉지만 바꾸고 수액 줄과 주사 바늘은 그대로 재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여전히 오염 가능성이 남아있었겠죠. 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생후 한 달 된 신생아의 아버지가 폐기 대상 수액을 주사했던 한양대병원의 의약품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추가 피해 사례가 없는지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할보건소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 혹은 반출을 하는 사람 사과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서울 성동구보건소는 오늘 한양대병원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수액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약품 관리 기록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피해 부모는 당시 200ml 정도의 수액이 딸에게 흘러 들어간 상황에서 수액 사용 기한이 넉 달이나 지난 것을 발견하고 의료진에게 교체를 요구했지만 수액만 교체됐을 뿐 오염된 수액줄과 바늘은 그대로 재사용됐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당황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반인도 충분히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조치를 않았다는 게. 보건소는 조만간 한양대병원의 의약품 관리 소홀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최근 지방의 대학가 원룸 빌라촌에서 전세금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학생들의 전세금을 들고 잠적한 건데요. 피해자가 수백 명이나 되고 떼인 돈도 100억 원대입니다. 전혜정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학생 100여 명이 전세금 사기를 당한 원광대 빌라촌. 집주인은 전세금 65억 원을 들고 잠적했고 건물 곳곳엔 법원 안내 통지와 단전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어떤 돈이에요? 저 부모님이 그 지인분들을 통해 가지고 모르십니다. 부모님한테 연락을 자주 안 했어요.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이 일을 모르시거든요.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꼬박꼬박 냈지만 공과금 수개월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도주 직전까지 집주인 강모 씨는 세금 핑계를 댔습니다. 세차오면 비가 오고 이러듯이 말 그대로 내가 그게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건물을 막 사니까 보유세를 올린다네. 강 씨는 원광대 주변 건물 17채를 보유한 큰손으로 불렸습니다. 은행 대출과 학생들의 전세금을 긁어 모아 건물을 사들였지만 대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자 전세금을 들고 달아난 겁니다.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전세가 설정 이런 거 안 보여주고 앞에 거 살짝 그것만 보여주세요. 쓰잘데기 없는 거. 저기 원대병원 앞에 오피스텔 생긴 거 그거 핑계잡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비슷한 전세금 사기 피해는 다른 곳에서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용인대와 명지대 사이 이 원룸 단지 학생들도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일단 돈을 못 받는 게 제일 문제죠. 어떤 분들이 주로 사세요, 지금? 학생분들이 많이 사시죠. 피해자는 엄청 많죠. 많게는 7천만 원의 전세금을 맡겼던 세입자들. 대출을 갚으려 전세금 돌려막기를 했던 집주인 박 씨 역시 이달 초 잠적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끝난 거예요. 이게 계속 전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썼던 거죠. 심지어 공인중개사와 짜고 피해자들을 속인 정황이 뚜렷합니다. 교수님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 더 시간이 없잖아요.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교수로 알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는 서류 위조를 지적하자 거짓말을 했고 세입자한테는 유리하게 돼 있고 우리 세입자는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죠. 사태가 커지자 연락을 끊고 숨어버렸습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책임이 있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공제나 보험을 1억 원만 가입을 해놔요. 원룸 하나에 피해자가 한 20명 된다. 한 명당 500만 원 정도만 공제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거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5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보증금 안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있었죠. 어쨌든 하나도 지금 해결된 것도 없고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 하시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등기부 조작이 많은 만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반드시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보셔야 되는 게 등기부 자체를 위조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리 부동산 중개인이나 아무리 이 임대인이 뭐 확인서를 써주고 한다고 해도 이건 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계약과 전세 사기 도미노 현상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벌써 모기 봤다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올해 더워진 날씨 탓에 모기들이 평소보다 빨리 동면에서 깨어나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수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방역 차량이 숲속 곳곳을 친환경 연무로 소독합니다. 모기 유충이 서식할 만한 하수구나 정화조를 찾아 구제약을 샅샅이 뿌립니다. 직접 물을 채집해 유충이 있는지도 살핍니다. 아직은 여기 알 것 같네. 모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환기구엔 막도 설치합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모기 발현이 빨리 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 구에서는 예년보다 빨리 3월부터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갑자기 올랐던 데다 봄비가 내려 알을 낳을 수 있는 곳까지 많아지면서 모기 개체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서울에서는 모기를 유인하는 유문 등에서 지난주에만 모기 29마리가 잡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김포 등 수도권 일대에서는 말라리아 모기 유충이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발견되면서 보건당국이 방역 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오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엔 아내가 머리카락을 팔아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팔아 물과 쌀을 사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네수엘라의 한 가발 가게. 극심한 경제난에 머리카락을 팔겠다고 오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No puede durar 2-3 semanas sin lavarse el cabello porque no hay agua. También el champú está muy costoso, el acondicionador, todas esas cosas. 아예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하루에 5천 명이 넘습니다.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등 중미 국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 정부가 도로 단속을 강화하자 이민자들은 기찻길로 몰리고 있습니다. 화물 열차에 매달려 가다 떨어져 죽는 경우도 많아 죽음의 열차라 불리는데도 열차 위엔 아이들까지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Viajar en autobús debemos llevar la visa humanitaria y no la tenemos. Si viajamos en autobús nos van a bajar, nos van a deportar a nuestro país. Entonces, por eso decidimos viajar en tren.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불법 미입국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틀 전엔 멕시코 접경지대 옥수수밭에서 3살 배기 꼬마가 홀로 버려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커피와 석유 수출로 한때 호황을 누렸던 중남미 국가들. 정치 혼란과 경제난이 극심해지면서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어댔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수용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심의위원회의 불허 의결을 수용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도 약하게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과 충북에는 10에서 40mm, 서울, 경기와 충남, 영남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낮에는 그치지만 남부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또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는데요. 찬바람이 기온을 끌어내리면서 모레까지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일부 내륙 지역에 얼음이 얼고 또 늦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작물 냉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가 11도, 강릉이 7도로 전반적으로는 오늘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휴일에도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이면서 주말에는 따뜻한 봄 기온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까지 미세먼지 걱정 없으니까요. 보온에만 신경 쓰시면 야외 활동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 오늘 발표된 충격적인 마이너스 지표에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말이 더 불안합니다.
경제를 살릴 뾰족한 해법이 없다 보니 여러 수단을 다 써보겠다는 뜻으로 들리니 그렇습니다. 소주값은 오르고 지갑은 얇아지는 요즘 철학이 바뀌든지 사람이 바뀌든지 무엇든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